장례식. 이건 내가 군대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일하고 있을 때 친구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난 친구놈이 또 술 사달라고 전화를 걸었구나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우는 겁니다. 친구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일이 끝나자마자 저희 차를 끌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끝날 때까지 장례식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도왔으니 거의 일주일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정말 외진 산 중턱이 있었거든요. 내려오는 길에 가로등이 3개인가 있고 하는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꾸불꾸불한 산길에 10월 중순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게 나랑 같이 상을 도왔던 친구 민성이가 보조석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술을 좀 많이 먹어 거의 반수면 상태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저는 계속 깨웠죠. 근데 2번째 가로등을 지날 때쯤 그 밑에 2명의 여자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쭈그려 앉아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고 또 한 명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참 처량해 보였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는데 태워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침 친구놈도 태우고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석 창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비도 오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 타,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 여자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러는 겁니다. 야, 빨리 가자. 빨리. 뭔 소리야. 애들 태워야지. 비도 오는데. 그리고 내가 애들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놈이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빨리 가자고 하는 겁니다. 빨리 밟으라고. 이 친구는 평소에 욕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갑자기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애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애들아, 비 맞지 말고 빨리 타라니까.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의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대꾸는 하지 않더라도 작은 반응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이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세로 꿋꿋하게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놀라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넋이 나간 채 있었는데
민성이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서 그걸 듣고 깨어난 겁니다. 친구놈 구함 소리에 정신이 든 저는 그제서야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진짜 어둡고 그 험한 산길을 80은 밟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을 때 진정이 되었고 전 민성이한테 말했습니다. 괜찮냐고. 물론 민성이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건 아니고 귀신하고 떨어진 게 괜찮냐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놈이 완전 얼어가지고 거의 눈을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아까 그 귀신 중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귀신이 허공에서 몸을 흔들면서 차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전 비명을 지르면서 더 세게 밟고 우린 드디어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모습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민성이 놈은 이 일이 있은 후로 반년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특히 처음 일주일은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70kg였던 녀석의 몸무게는 그때 53kg까지 떨어졌죠. 전 녀석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친구놈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놈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 차에 타라고 했을 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그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는 확연히 다른 눈이었는데 그 눈이 계속해서 보였다고 말이죠. TV에서 누가 죽었을 때 장례식 모습이 보이면 가끔씩 그때의 일을 기억해 보곤 합니다. 다행히 친구놈은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본 여자애들은 대체 무슨 일로 그러고 있던 귀신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오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보였을지 가끔 궁금해집니다.